네, 안녕하세요. 리뷰의 하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랜만에 제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이 코딩에 관련된 것을 거의 90%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제 얘기를 하면서 저도 과거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저만의 기록 저장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인생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제가 올해 이제 45이 됐는데 45, 이 45년 동안에 제 인생 그래프가 어떤지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 인생이 한두 번 그릴까 말까 할 것 같아서 우선 거의 반 100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태블릿을 좀 켜놓고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4개 꼭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선 10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여기서 20대, 30대, 40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좀 글씨가 예쁘진 않습니다. 칠판에 쓰는 거 좀 나은데 이렇게 펜에 쓰는 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탭을 많이 안 그려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위기이기보다 좀 많이 괴로웠던 시절을 좀 돌아보면 여기가 지상이고요. 여기가 지하라고 했을 때 지하 마지막 층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00층이라고 합시다. 100층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지상은 뭐 구름까지 가볼까요? 구름까지 있다.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하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 간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최대한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근래 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지하로 치면 우선은 20대 초반 때 한 지하 90층까지 간 것 같거든요. 20대 초반에는 거의 90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여기 지점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지하 거의 120층까지 있었습니다. 거의 이 부분이 약 10년 동안 굉장히 안 좋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20대 초가 한 23살까지가 거의 90층에서 살았어요. 이때 많이 안 좋았죠. 어떻게 보면 뭐 20대에서 3년, 거의 10년 하며 거의 13년 동안 45까지 되기까지 뭐 여기가 45라고 했으면 45가 되기까지니까 13년 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에 반면에 좀 좋았던 시절, 제가 사실 좋았던 시절이 생각보다 크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좋았던 시절은 이때 잠깐 한 번 있었고요. 이때 잠깐 한 번 있었고 이때 잘 기억이 진짜 안 나서 이때쯤 어디까지 갔냐, 63빌딩까지 갔다고 합시다. 63빌딩까지 갔고요. 그리고 좋았던 시절이 생각보다 기억이 많이 나질 않아요. 40대는 그냥 평온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평온했던 시절. 이제 좀 많이 지하까지 이렇게 막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중간에 이제는 지상까지 오긴 했다. 현재는 지상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대 때를 좀 돌아보면 10대 때 제가 굉장히 은둔형 외톨이였거든요. 그래서 나가질 않았어요.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0대 초까지는 거의 조금 돌아다니다가 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중학교가 13살인가 14살부터죠. 이부터는 이제는 약간 지하였거든요. 약간 지하에서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은둔형.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20대까지 아무래도 소꿉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 친구들이
많이는 없었고 한 4-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계속 친구였어요. 그때 지냈는데 저는 절대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제가 사실 술, 담배를 아예 안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도조차 안 했고 밖을 나돌아다닌다던가 뭐 가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뭐 고등학교 때 뭐 술에도 한잔한다 뭐 절대 없었어요. 몸에도 받지도 않고 생각도 없었고 조용히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는데 친구들 오히려 내가 안 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꼬셔도 안 나가다 보니까 결국 제 집에 와서 놀기 시작했어요. 예, 한 번은 친구가 군대를 처음 가게 됐는데 그 20년 지기 친구죠. 군대를 가는데 친구들끼리 우정여행을 가자고 한 거예요. 강원도 정동진을 겨울에 다 같이 가자고. 그때는 애들이 다 운전면허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다 운전면허를 빨리 땄거든요. 저도 있었고 밤에 가자고 해서 해 뜨는 거 같이 보고자 하고 있는데 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가기 싫고 돈도 없고. 저는 사실 20대에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편의점 뭐 식당 알바 이런 거를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0살 때부터 홈페이지를 만들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의 알바였죠. 그래서 돈이 없고 용돈을 받는 입장이고 한밤중에 갑자기 가자고 하니까 저는 엄두가 안 나서 그냥 가기 싫다 라고 했는데 친구 몇 명이 되게 적극적인 아이가 있어요. 무조건 가야 돼. 친구 무조건 가야 돼. 끌고 가야 돼. 멱살 잡고 막 가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강제로 그냥 n분의 1로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지원해 줄 테니 가자. 그래서 갔죠. 가서 하룻밤 지내고 왔죠. 재미는 있었어요. 올 때 눈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예쁘긴 했는데 혼자 막 나서고 하고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 돌아다니는 것도 완전 싫어하고 집에서 그냥 만화 그리고 이때 만화가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네. 제가 만화를 그렸거든요. 그림을 언제부터냐 여기 초 10대 때니까 초4 때부터 초3가 초3 때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20살 때까지. 만화 작가가 꿈이었어요. 사실 만화 작가가 꿈이었고 실제로 만화도 그리고 뭐 출품도 내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랑 만화책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는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이게 조경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조경과가 왜 들어갔냐면 제가 이제 만화가 꿈이잖아요. 만화가 꿈인데 중3 때 이제 어디 고등학교 갈 거야 하고 담임선생님이랑 얘기를 상담을 좀 하고 진학에 관련된 거를 상담을 하는데 그때 예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1학기 때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너 예고를 가려면 뭐 수상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림 잘 그리는 거 알겠는데 그때 진짜 그림 잘 그렸거든요.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이제까지 중3 되도록 내가 만화를 그려서 어딜 가야 된다라는 그 멘토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갑자기 중3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겠는데 저는 공부를 진짜 싫었고 요즘에 말하는 특성화고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무슨 전공이었냐면 농업 전공이셨어요. 농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농업 과목이 담임이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너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조경과를 한번 들어가 봐라. 농고에 조경과를 들어가 봐라. 조경과 들어가면 나무도 그릴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인물만 그렸거든요. 그래 배경 작가도 한번 해봐야지. 이참에 나무를 열심히 그리고 건물 같은 거 그려서 조감도 같은 거 그려서 나는 좀 배경 작가도 같이 하면서 인물이랑 배경해서 만화를 좀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고는 못 가니까. 그래서 농고계 선생님한테 낚여서 조경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무는 평면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림을 그리면 상록수랑 쌍떡잎, 외떡잎에 대한 나무의 평면도가 달라요. 지금 기억이 다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면도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나무예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게 회양목이었나? 회양목을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게 또 나무였어요. 평면도를 보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문이 들어가잖아요. 대문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저기 돌 같은 거 놓잖아요. 돌을 되게 다각형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 그리는 이런 걸 했어요. 평면도에서 이렇게 돌 바닥에 있는 패턴을 깔아서 입구 들어가고 이렇게 계단을 놓고 입구에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했죠.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주로 이런 그림. 이거를 3년 동안 했거든요. 3년 동안.
다행인 게 제가 그래도 이거라도 하자라고 그림을 해가지고 제가 고3 때 고2인가 고3 때 제가 전국대회를 나갔어요. 전국대회를 나가서 최우승과 우수상을 받았어요. 아무튼 우승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여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우승하잖아요. 뭐 주는 줄 알아요? 상품으로 접지가위 줬어요. 접지가위. 접지가위가 뭐냐면 나무를 자를 때 자르는 가위가 있어요. 그게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회 나간 다이어리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아마 제가 장학금 얼마 안 될 거예요. 몇십만 원 될 텐데 그 당시 부모님 다 드렸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화를 쭉 그렸죠. 근데 그때 만화 그리고 나서 아무튼 이 고1 때 고등학교 때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너무 질이 안 좋아서 복도에서 애들이 담배를 피웠어요. 너무 심각했어요. 화장실이 너무 붐비다 보니까 복도까지 나와서 담배 피고 수업 중에 창가에 앉는 애들은 창가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수업 중에. 창문 밖에 목을 내놓고 담배 핀 다음에 손은 밖에 있고 담배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창문이라고 하면 창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고 이렇게 놓고 이게 팔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런 것까지 봤어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런 애들 너무 많이 해봤기도 했고 실제 저도 관심이 없었고 그런 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애들이 서열 싸움이 장난 아니었어요.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뭐 쉬는 시간 되면 야 너 따라와 막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서열 정리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질렸죠. 고등학교 때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너무 싫어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고3 때 고2, 3 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되고 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제는 대학교 때 진학을 고민했는데 참 대학교 진학도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조경과 들어간 것도 성적이 좀 문제 있던 것도 했고,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성적은 우수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성적은 우수했어요. 성적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는 사실 선생님이 어디를 가라고 했냐면 좀 좋은 대학교에 조경과를 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회도 좀 나갔고 성적도 우수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경에 너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물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자격증도 다 따고 막 했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TV에서 반영을 좀 했는데 러브하우스라는 게 반영을 했었어요. 러브하우스. 이게 약간 생활이 힘드신 분들에게 인테리어에서 집을 수리해 주는 거였거든요. 인테리어를 해주고, 근데 인테리어도 평면도고요. 조경도 평면도고, 그리고 집을 만들면 조경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연결고리가 좀 서로 연관이 좀 있어요. 제가 설계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건축과를 들어갑니다. 실내 건축을 들어가는데 완전 뜬금없죠. 다. 근데 실내 건축과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내 건축과를 F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쌍꺼충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동아리방을 들어갔는데 설계하는 과 동아리방을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계속 홈페이지만 만들었죠. 4년제가 아니라 2년제다 보니까 학부제였어요. 학부제. 이제 1학년 2학기 때 과를 나눠야 돼요. 학부에서 학과로. 두 가지였는데 실내 건축과랑 그리고 시각 디자인이 있었어요. 근데 시각 디자인 때 제가 성적이 이때 또 홈페이지만 만들었잖아요. 계속 홈페이지 만들어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서 시각 디자인이 떨어졌어요. 골라야 되는데 성적 순대로 가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실내 건축과 들어갔는데 되게 웃긴 게 제가 군대를 졸업하고 갔거든요. 제가 22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20살에 2년제였으니까 이때는. 그래서 실내 건축과 계속 있는데 이게 졸작을 하는데 졸작을 시각 디자인 학생들이 이렇게 동기들이죠. 우리 1학년 때 학부제였으니까 시각 디자인 애들이 와서 저한테 졸작을 맡겨달라고 했어요. 홈페이지 만들어달라고. 그때는 제가 코딩도 했고 디자인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드림위버 막 이런 걸 썼지만 나무 에디터, 포토샵도 할 줄 알았고. 그래서 결국 이 애들이 디자인해서 가지고 왔죠. 제가 다 코딩 다 해주고 스크립트 다 해주고 해서 페이지 다 연결해주고 막 이런 것까지 해서 게시판도 달아주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평탄하게 살았어요. 평탄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19살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19살 때 23살까지 만났나?
근데 헤어진 게 아마 20살 때 헤어졌을 거예요. 20인가 21살에 헤어졌는데 이때 연애를 할 때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초반엔 되게 좋았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90점까지 내려갔거든요. 헤어져가지고. 근데 그때 헤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된 자극제가 됐는데 이분한테도 제가 좀 고맙습니다. 저를 너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왜냐면 제가 19살 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22살이었어요. 제가 19살 2학기 때 졸업할 때쯤 만났어요. 고3 겨울방학 때 만났고 이때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을 제가 고3 때 만났던 거죠. 연상을. 3살 차이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혼이래. 게다가 사귀게 됐고 열심히 둘이 공부를 했거든요. 컴공이셨어요. 컴공이고 저는 컴을 했고 서로 관련이 있죠. 둘이 자격증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나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취업을 했어도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22살에 군대를 갔지만 22살쯤에 헤어졌거든요. 이 사람은 25이 됐겠죠. 이미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직 이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이 여자친구 친구들이 저한테 피덩이라고. 너무 어리니까. 그래봤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1살 차이도 엄청나게 높아 보였기 때문에 되게 피덩이라고 놀렸고 막 했지만 서로 잘 어울렸죠. 잘 지냈는데 이때 이쪽에 반대에 의해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헤어지면서 너 연봉 1800만 받으면 우리 같이 만날 수 있다. 연봉 1800 받아와라. 했는데 전 이때 20살 때부터 일을 했지만 20살 때 일을 했지만 이땐 사실 수입이 1800은 커녕 지금 180도 안 됐거든요. 연봉이. 왜냐하면 제가 정직으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건너 일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내 무일푼으로 하거나 왜냐면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전 독학이잖아요. 스펙을 쌓아야 돼서 무료로 만들어주거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게 찍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1800이라는 이 연봉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21살, 22살 그때부터 엄청 일을 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경력이 단절이 되죠. 그래서 제가 22살에 군대 가서 24살에 제대를 했거든요. 이때 일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소총병이에요 원래. 소총병인데 작전병으로 제가 떼써서 갔거든요. 소총병 배정을 받았는데 소총병 배정을 받고 나서 컴퓨터 잘한다고 막 했던 거예요. 사실 컴퓨터 잘했던 이유가 있어요. 작전병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엄청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어서 작전병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아래 한글을 아직도 잘합니다. 너무 3년 동안 아래 한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다 외우고 그다음 타자도 700에서 900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22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2002년에 월드컵 보고 갔습니다. 제가 7월 군번이에요. 월드컵 보고 가고 갔는데 이 정도의 타자에 한글 했는데 그때 작전병 상병이 있었어요. 제가 2등병 때 작전병 상병이 퇴출을 받았어요. 다른 병과로. 왜냐하면 제가 월등히 잘해서. 그래서 이때 좀 맞고 네가 뭔데 유엔을 자르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작전병 활동을 하면서 저는 홈페이지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때 메모장으로 만들었어요. 장비가 없으니까 모든 윈도우에는 저는 컴퓨터를 무조건 해야 됐거든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중간에 우울증에 좀 걸립니다. 우울증에 좀 걸려서 많은 힘듦을 겪었어요. 그때 지하 90층까지 간 거예요. 군대 안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신의 축복이다. 이때 잘못하면 엄청난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성장하려고 그 1800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1800 받으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병장 때 생각을 했죠. 저는 실내건축과도 나오고 조경과도 나왔는데 사실
디자인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한계가 있다. 스킬만 배우는 걸로. 그래서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서 CD과를 들어가요. CD과 들어가서 이제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한 거죠. 24살 때. 잘 지냈어요. 재밌게. 많이 배웠고 그때 배운 지식을 아직까지도 써먹고 있고. 근데 4학년 올라가서 24살 때 24살에 졸업했으니까 25살이죠. 25살 때 제안을 받아요. 취업 제안. 근데 학교 측에서 조기 취업 반대했어요.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이때 연봉이 1,800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헤어지고 나서 25살 때 22살에 헤어져서 25살 때 3년 만에 1,800을 찍었죠. 요걸 맞춰준다고 해서 전 무조건 1,800만 받아야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분이 계셨고 결혼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 덕에 제가 미친 듯이 달렸던, 거의 잠을 안 잤거든요. 우울증도 있고 수면 불안장애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25살 때까지 좀 겪었죠. 그리고 25부터 29살 때까지 열심히 회사를 다닙니다. 이때 에이전시를 다니거든요. 생애 첫 에이전시. 그전에는 광고 대행사였어요. 광고기보다 그전 회사는 이제는 언론사였죠. 1,800이 언론사였거든요. 언론사 다니다가 1년 만에 이직을 합니다. 에이전시로. 에이전시에서 이제는 제대로 꿈을 펼쳐보고자 2009년까지 하고 나서 이제는 2009년부터 30살 후반까지 약 10년 동안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해드리기 좀 그렇고 너무 안 좋았어요. 이때와 비슷하게도 거의 끝까지 갔거든요. 끝까지 가서 올라오는데 그러다가 점차 나아져서 이때 주로 여행을 되게 많이 갔어요. 여행과 사진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30대 중후반 가서 이제 좀 살아났죠. 이때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절이냐면 IT계가 미친 듯이 바뀌었던 시절이거든요. 이 상태가 2009년 이때 2008, 2009년 이때 이제는 접근성 이슈가 됐고요. 2010년 이후에는 이제는 모바일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 이때쯤에 프론트엔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기였고 저는 이때 바닥을 쳤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모바일 반영까지 어떻게 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는 완전 제가 멘탈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도저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0대 후반 돼서야 프론트엔드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5이니까 거의 5, 6년 동안 이것을 가기 위해서 거의 이때부터 제가 jQuery를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실 때부터 제가 jQuery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드림위버 버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거의 이맘때쯤 했을 거예요. 제가 9년 이제 올해 9년 차거든요. 거의 암흑기 거의 끝날 때쯤부터 여기도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라서 암흑기 끝날 때부터 암흑기가 거의 극에 달할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다. 이때부터 이제는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이제 9년 차 됐고 이때 이제는 제 걸 다 털어 넣으면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제 초기 영상 보면 jQuery 쓰고 막 드림위버 썼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10년을 요즘에 복구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5, 6년 사이에 10년을 공부를 하니까 1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했어요. 13시간씩 공부하고 본업 때려치고 본업을 잠깐 쉬고 13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 그래프에서 보면 그냥 평범합니다. 사실 제가 이때 20대 때 30대 때 거의 100층 120층을 가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렸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거든요.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0대 중반 이후라서 이 에너지가 내가 과연 버틸 힘이 있을까 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겪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는 있어요. 상승 곡선을 가고 싶어서
상승 곡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너무 이게 빨리 왔던 것 같고 이 부분 두 번이죠. 두 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 힘이 들었다.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20대 초반,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요 사이가 좀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자극적이니까 요 두 가지가 자극적이니까 나머지는 상향 곡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행복했었나? 아니면 즐거웠었나?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평탄했다. 계속 평탄하게 가다가 훅 쓰러지고 그냥 평탄하게 훅 쓰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뭐 소확행도 있고 막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즐거움이 상향 곡선을 그리기는 힘들긴 할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재밌는 일은 딱히 없었던 것 같다. 늘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살았던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것도 지금은 시간이 그래도 5년, 6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얘기하는데 엄두도 안 났죠, 옛날에는. 아무튼 제 인생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 제가 악필입니다. 알아서 알아봐 주시길 바라고 너무 타자만 치다 보니까 글씨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재미없는 제 인생 그래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